2의 7제곱이죠? 그죠? 독립과 종속을 보시면 사건 A랑 사건 B가 서로에 대해서 사건 A랑 B에 대해서 A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A의 사건의 유무가 B한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우리가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조건부 확률이다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요. 조건부 확률이 뭐였냐면 P, B바 A예요. P, B바 A를 한글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A가 일어났을 때 B도 일어날 확률이죠. 근데 P, B바 A가 일어났을 때 B도 일어날 확률인데 B랑 A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독립이라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B가 일어날 확률과 같아요. A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독립일 경우에 가능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종속일 경우에는 A가 일어나는 게 B가 일어나는 거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B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서로 다릅니다. 아시겠지? 이것을 종속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두 사건 A랑 B가 서로 독립이래요. 서로 독립일 때 A의 확률이 2분의 1이고 B의 확률이 5분의 4일 때 A가 일어난 다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래요. A가 일어난 다음 B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B가 일어날 확률과 똑같지. 독립이기 때문에 A 따위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4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얘는 A가 일어날 확률과 똑같으니 2분의 1이다라고 풀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배반사건과 독립사건의 관계. 자, 배반사건이 뭔지 기억합니까? 배반사건. A가 일어나면 B는 안 일어나는. 이걸 우리가 배반이라고 해요. A 사건이 일어나면 B 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배반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가 있죠. 여러분들이 뭐 서울에 갈 건데 버스를 탔으면 걸어갔을 때의 것들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반사건이다라고, 배반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지? 자, 독립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전 페이지에서 배우고 왔습니다. A 사건이 일어나는 것과 B 사건이 일어나는 것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 독립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서울에 갈 건데, 너희들의 복장.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죠. 맞아? 너네가 청바지를 입고 가든 면바지를 입고 가든, 어쨌든 간에 버스를 타고 간다라고 하는 거랑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 이것을 독립사건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배반사건과 독립사건을 이제 애들이 배우잖아? 그러면은 애들이 정말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배반사건이랑 독립사건이랑 같은 녀석으로 봐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에는 얘들아, 배반사건은요, A가 일어나면 B는 일어나지 않는 거지. 이건 영향을 주는 거예요. A 사건이 B 사건한테 영향을 주는 거라고.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배반사건이면 종속사건으로 우리가 봐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사건에는 독립사건과 그 다음에 종속사건이 있습니다. 독립사건은요, A가 일어나는 거랑 B가 일어나는 게 아무런 영향이 없을 때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종속사건은 A가 B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걸 종속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배반사건은 A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종속에 속합니다. 배반은 종속사건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주의하도록 하시고요. 아니야. 자, 넘어갑니다.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데 요거 별표 치세요. 별표. 자, 지금 이제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뭐 배반과 독립을 자꾸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받았을 때 배반이니 독립이니 종속이니를 예를 보고 파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독립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은 그냥 단순 계산에서도 우리가 독립인지 아닌지 예 따위는 몰라도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단순 계산이 뭐냐면 PA교 B가 PA 곱하기 PB를 만족시키면 독립입니다. 필요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만족시키면 독립이고 독립이면 얘를 만족시켜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A 사건이 일어나는 것과 B 사건이 일어나는 게 서로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걸 독립이다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A랑 B가 동시에, 이건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그냥 단순히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만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 이게 서로 독립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독립을 예를 들면 주사위와
그 다음에 동전을 여러분들이 던질 건데 주사위는 눈금이 2가 나와야 되고 동전은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야, 주사위가 뭐가 나오고 동전이 뭐가 나오는지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까? 동시 던질 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죠. 동전이 앞면 나오면 주사위가 앞면 나왔네? 그럼 난 3 나와야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주사위와 동전은 서로에게 독립적입니다. 그랬을 때 주사위가 2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그러고 동전이 앞면에 나오는 사건을 B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사위는 2가 나오고 동시에 동전은 앞면이 나오는 것은 주사위가 2가 나올 확률 곱하기 동전이 앞면에 나올 확률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서 12분의 1이다라고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 예를 들어 가지고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수식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밑에 있는 개념 체크 보도록 할게요. 개념 체크를 보도록 하시면 PA가 0.5고 PB가 0.6이래. PA교B가 0.4래. 그랬을 때 얘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구하래. A가 뭔데? 주사위야? B가 뭔데? 동전이야? 이런 얘기 안 했잖아. 맞아? 얘가 뭔지 몰라도 A 사건이 무슨 사건이고 B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몰라도 PA 교 B가 PA 곱하기 PB만 만족시키면 A 사건이 뭔지 B 사건이 뭔지 그 얘를 알지 못하더라도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단순 수식으로도. A 교 B가 0.4고 PA는 0.5고 PB는 0.6이야. 이 둘은 서로 다르지? 그치? 그럼 이 새끼는 종속이야. 1번은 종속. 2번 볼까요? PA 교 B는 0.1이고 PA는 0.25고 PB는 0.4죠? 그럼 둘이 서로 같지? 그럼 이 새끼는 독립이다 이거야. 다시 한번 A가 뭔지 모르고 B가 뭔지 모르더라도 우리는 종속인지 독립인지를 찾아줄 수 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36페이지는 막 이런저런 설명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설명을 여러분들이 뭐 다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것만 암기하면 끝납니다. A랑 B가 서로 독립이잖아? A랑 B가 서로 독립이면 A랑 B여도 독립이고 A여랑 B도 독립이고 A여랑 B여도 독립이야. 자, 내가 이걸 뉘앙스로 설명을 해줄게. 이게 무슨 얘기야? A랑 B가 서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가 상관이 없다며. 맞아? 그럼 A 사건이 터지는 거랑 B 사건이 터지는 게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A 사건이 안 터지는 것과 B 사건이 터지는 것도 아무런 연관이 없어야 돼. A 사건이 터지는 거랑 B가 안 터지는 것도 아무런 연관이 없어야 되고 A가 안 터지고 B가 안 터지는 것도 아무런 연관이 없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A, B가 독립이면 서로가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모두가 다 독립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51번.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A. 그러면 PA, A 사건의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주사위에서 홀수는 2분의 1의 확률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PB는 주사위에 소수가 뭐 있어? 2, 3, 5 3개 있네. PB도 2분의 1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얘기했으면 PC는 5 이상엔 5와 6이 있으니까 3분의 1의 확률이겠죠. 맞아요? 이때 짝지어진 것이 서로 독립인 거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기억부터 볼게. A와 B가 독립인지를 판단하려면 우린 뭐만 보면 되냐면 PA 교 B는 PA 곱하기 PB다가 성립하는지 PA 곱하기 PB다가 성립하는지를 보면 돼요. 자, A 교 B는 홀수의 눈과 소수의 눈이 동시에죠. 맞아요? A 사건은요 홀수기 때문에 1, 3, 5고요. 그 다음에 B 사건은요 소수기 때문에 2, 3, 5입니다. 그러면 A 교 B 사건은요 둘이 겹치는 것만 써야 되니까 3, 5죠. 맞아? 그럼 PA 교 B는 6분의 2, 3분의 1의 확률입니다. 맞아요? PA 교 B는 3분의 1의 확률이 돼요. 자, 는 PA의 확률이 아까 2분의 1이었고 PB의 확률이 2분의 1이었어. 둘이 안 같네? 맞아? 3분의 1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아니지? 그러니까 기억은 종속이야.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도록 할게. 이번에는 B와 C를 보래. 그럼 PB교 C가 PB 곱하기 PC를 만족시키는지를 봐야 돼. 그러면 C 사건은 뭐가 있냐면 5 이상의 눈이 C이기 때문에 C 사건은 5와 6이 있습니다. 그럼 B 교 C에는 뭐가 있냐면 이 둘이 서로 겹치는 거기 때문에 5가 돼야 돼요. 그러면 PB 교 C는
6개 눈금 중에 하나만 해당되니까 6분의 1의 확률을 갖고 있고, PB의 확률은 아까 2분의 1이다라고 얘기했고, PC의 확률은 3분의 1이다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똑같지. 그러니까 이 새끼는 독립이야. 자, 그 다음에 디귿 보도록 할게. 디귿은 A와 C를 비교하래요. PA 교 C를 PA 곱하기 PC인지를 보면 돼. 그럼 PA 교 C를 찾아야겠네. 자, A 교 C는 A랑 C 중에 겹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5야. 그러면은 PA 교 C의 확률은 6분의 1 하나만 해당한다니까 PA의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구해놨고 PC의 확률은 3분의 1이라고 구해놨으니까 6분의 1은 2분의 5 곱하기 3분의 1이네. 맞네? 그러니까 디귿 동그라미. 독립인 걸 찾아라 그러면 니은이다 디귿이다라고 찾으면 된다고. 알겠어? 니네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분명히 강조했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예를 들어서 A와 C를 보도록 할게. 아, 홀수의 눈이 나오는 거랑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거 독립인가? 하고 이 예를 보고 고민하지 말라고. 알겠어? 홀수의 눈이 나오는 거, 아,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 독립인가? 하고 예를 보고 고민하는 순간 못 풀어. 알겠어? 그냥 무조건 이 예는 제쳐두고 너네가 확률로 계산해버리라고. 독립은 무조건 그냥 계산을 해버리는 거야. 계산을 해서 이 새끼가 성립을 하면 그럼 독립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52번 문제 볼게요. 승부차기 성공률이 각각 0.7, 0.8인 두 선수 A, B가 차례대로 승부차기를 할 때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A랑 B가 모두 승부차기에 성공할 확률. 자, 이게 이제 활용 문제인데요. 실생활에서의 활용 문제입니다. 독립인 확률의 실생활에서의 활용 문제인데 물론 이게 완전 현실적이진 않아요. A가 골을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B가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고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물론 완전 현실적인 건 아니지만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자 그거야. 기계적으로. 알겠죠? 자, A랑 B가 모두 승부차기에 성공할 확률. 그럼 A가 성공해야 되고 B가 성공해야 돼. 근데 A가 승부차기에 골이 냈다라고 해서 B가 골이 내야 되는 뭐 골대가 작아진다던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골대 크기는 똑같고 B는 0.8의 확률로 골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A가 성공할 확률과 B가 성공할 확률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그래서 모두 승부차기에 성공할 확률은 PA 교 B의 확률을 구하라는 건데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PA 곱하기 PB의 확률과 같아요. 그래서 0.7 곱하기 0.8의 확률과 같으니까 0.56이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 A는 성공하고 B는 성공하지 못해야 된대. 그러면은 A는 성공할 확률이 0.7이고 곱하기 B는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성공할 확률이 0.8이기 때문에 성공 못할 확률은 0.2여서 0.7 곱하기 0.2를 하면 0.14가 됩니다. 자, 근데 내가 지금 1번 푼 거랑 2번 푼 거랑 차이점이 뭐야? 1번 푼 건 고등학생식으로 푼 거고 2번 푼 건 중학생식으로 푼 거야. 니네 이거 중학생 애들 갖다도 풀 수 있다? 2번 문제. 맞아? 그러니까 사실 너네는 독립인이 종속인지를 따지지 않더라도 사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근데 그걸 독립인이 종속인이 따지는 거일 뿐이야. 고등학교 올라왔으니까. 알겠죠? 근데 너는 이미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 이 새끼가 독립이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종속은 뭐야? 가장 대표적인 종속이 뭐야? 바구니 안에 공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담겨있는데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 이게 종속이잖아.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이건 종속적이게 된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 자, 3번 볼게. A, B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성공해야 된대. 적어도래. A는 성공하고 B는 성공하지 못해도 되고 A는 성공하지 못하고 B는 성공해도 되고 A는 성공하고 B는 성공해도 돼. 이런 적어도 한 번이야. 그치? 근데 이걸 다 계산할 거냐고. 아니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풀 거야? A도 실패하고 B도 실패할 걸 구해서 1에서 뺄 거야.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1 빼기 0.3 곱하기 0.2만 해주면 된다. 이러면 적어도 한 명은 성공할 확률이 나와요.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53번에 A랑 B가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먼저 3의 배수의 눈이 나와야 되는데 3의 배수에는 뭐가 있어요? 3과 6이 있지 주사위에서. 맞아? 그러면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몇이 돼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 P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을 개뿔 3분의 1이다라는 확률로 3의 배수의 눈이 나옵니다. 맞아요? 먼저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이긴데 A부터 시작해서 승부가 날 때까지 주사위를 던지는데 5회 이내에 A가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동그라미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3의 배수가 3이 배수가 아닌 것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인 거고 내가 이걸 x라고 표현할 겁니다. a부터 시작할 건데 a가 이겨야 된대. 그럼 봐봐라. 어떤 경우가 있냐? a가 던질 때 자, A, B, A, B, A, B 이런 식으로 던지겠다 이거잖아. 맞아? 근데 5회 이내에 게임이 끝내야 된대. 그러니까 여기 5번까지만 보는 거야. 뒤에 건 싹 지우고. 오케이? 자, 그럼 어떤 경우가 있냐? A가 던지자마자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럼 A가 이겨. 맞아? 우리 이제 A가 이기는 것만 보는 거야. A가 던지자마자 3의 배수가 나오면 A가 이겨요. A가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아닌 게 나오고 B가 만약에 3의 배수가 나오면 B가 이기지. 근데 우린 B가 이기는 거 안 볼 거잖아. 그러니까 A가 3의 배수가 아닌 수가 나오고 B도 3의 배수가 아닌 수가 나오고 A가 3의 배수가 나오면 돼. 맞나요? 이러면 A가 이겨요. 그리고 A가 아닌 수 나오고 B가 아닌 수 나오고 그리고 A가 아닌 수 나오고 다시 B가 아닌 수 나오고 다시 A가 3의 배수가 나오면 또 A가 이깁니다. 맞아? 이러면 이게 A가 5회 이내에 이길 시나리오야. 첫 방에 이기든 세 번째 방에 이기든 다섯 번째 방에 이기든. 그러면 그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자, 처음에는 A가 3분의 1의 확률로 나와버리면 이겨요. 두 번째 확률은 3분의 2의 확률로 안 나오고 3분의 2의 확률로 안 나오고 3분의 1의 확률로 나오면 이겨요. 세 번째 확률은 3분의 2의 확률로 안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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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의 1의 확률로 나오면 이겨요. 그죠? 다 계산해서 더해준다면 243분의 133의 확률로 A가 다섯 번째 이내에 이긴답니다. 계산이 복잡하죠? 시험 문제 안 낼 것 같죠? 근데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조금 더 복잡하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3의 배수의 눈이 2회 먼저 나오면 이긴다고 한다. 이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죠. 3의 배수의 눈이 2번 먼저 나오면 이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A가 막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당장에 야, 3의 배수의 눈이 당장에 2번 나오는 것도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눴을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나눴을 수 있어야 되죠. 자, 예를 들어서 2번 나오는 경우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게. 첫 번째, 이게 여기서 세 번째에서 A가 나오고 다섯 번째 나오는 거. A가 2번 나와서 이기는 경우죠. 그 다음에 X 동그라미 동그라미 X 동그라미도. B는 비록 한 번 나왔지만 2번 나와야 이기는 거니까 이러면 A가 이기죠. X, X 동그라미 동그라미 X. B가, 동그라미. 이러면 B가 마찬가지로 한 번 나왔지만 A가 2번 먼저 나왔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근데 또 뭐가 있어요? 동그라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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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X, X, 동그라미.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X, X,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 이게 시험 문제라고. 경우의 수가 다양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따져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다 따져줄 때 우리가 계산하기가 지금만 보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맞는 것만 해도 6가지인데 이 위에 더 있을 거고 더 있을 거고 5회 이내가 아니라 10회 이내, 7회 이내 이렇게 해버리면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지겠지. 그럼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법을 배워야겠지. 맞아? 그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자, 독립시행의 확률은 동일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독립일 때 사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A가 2회를 먼저 이기는 확률, 그런 거. 그때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을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데요.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마 P겠지. 맞나요? A가 일어날 확률이 P면, A가 P면, A연은 1마 P예요. 맞나요?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마 P일 때, 그때 반복해서 N회 반복을 할 때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어서 많이 본 거 나와 있어. 이거 이항 정리할 때 봤던 거야. 비슷하죠? 이항 정리했던 거랑.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1마 P다라고 하는 거 사용하지 않고요. 1마 P를 Q라고 해가지고 설명해 줄게요. 1마 P를 Q라고 할게요. 자, 여기에 시행을 내가 적을 거예요. 시행이 한 번 시행, 두 번 시행, 세 번 시행, 네 번 시행을 가지고 예를 듭시다. 네 번 시행을 예를 들 건데 A가 몇 번 일어나는 걸 내가 조사할 거냐면 이 네 번 시행 중에서 A가 두 번 일어나는 확률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항 정리할 때랑 똑같은 접근입니다. 이항 정리할 때랑 어떻게 똑같은 접근을 하냐? 자, 여기서 A가 일어났고 여기서 A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우리는 어떤 괄호에서 A가 두 번 일어날지만 따져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4개의 괄호 중에 2개의 괄호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번은 A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죠. 반드시. 그지? A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관심 있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A는 반드시 나머지 2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래서 Q의 제곱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 자, 5개짜리 가볼까? 5개짜리 사건이 있어요. 5개짜리 시행이 있는데 이 중에서 A를 2번 일어난다라고 해보면 5번의 사건 중에 2번 A가 일어나면 돼요. P제곱. 그리고 A가 3번 안 일어나면 돼. Q제곱. 그죠? 이항 정리해서 각각의 괄호 속에서 항을 뽑아와가지고 곱했던 거랑 똑같이 간다고.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한번 기나체크 문제 볼게요. 어떤 양군 성수가 10점에 명중할 확률이 70%래요. 3발을 쏘아서 2발을 10점에 명중시킬 확률을 구하시오. 이항 정리랑 똑같이 가면 됩니다. 3발 중에 2발. 3발 중에 2발. 10분의 7의 확률로 2번 명중시키고 10분의 3의 확률로 1번 불발 나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은 확률이 1000분의 441이다라고 나오는 거고.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한 개의 동전을 4번, 5번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뭐 앞면 뒷면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P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 P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맞아요? 그랬을 때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은 앞면 3번, 뒷면 2번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5번 던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5번 던질 때 3번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2번 나오면 돼. 알겠어요? 그래서 얘만 계산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까요? 앞면이 4번 이상. 4번 이상이면 5번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뭐 해주면 돼? 5번 중에 4번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1번 나오고 더하기 5번 중에 5번 앞면만 5번 나올 확률이라고 해주면 돼요. 알겠죠? 이항 정리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앞면이 적어도 2번이라 했으면 2번, 3번, 4번, 5번을 의미해요. 그치? 이것보다는 우리는 뭐를 구하는 게 쉬워? 빵번 1번이 나올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는 게 쉽죠. 맞아요? 그래서 이 새끼 어떻게 돼? 1 빼기 5번 중에 빵번 2분의 1 뒷면만 5번 나오고 그 다음에 더하기 5번 중에 1번 앞면은 1번 나오고 뒷면은 4번 나올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쥐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넘어갑니다. 55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자, 홀수의 눈이 나오면 주사위를 동전을 3번 던지고 그 다음에 짝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2번 던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목표는 앞면이 2번 나와야 돼요. 앞면이 2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주사위에서 홀수가 나오느냐 짝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동전을 던질 수 있는 횟수가 달라져요. 그죠? 주사위에서 이거는 종속이야, 얘들아. 이거는 지금 주사위와 그 다음에 동전 사이의 관계는 종속이라고. 왜? 주사위의 그 눈금에 따라서 동전 던질 수 있는 횟수가 달라지니까 이건 종속이야. 그럼 뭐가 독립인 거냐면 동전을 여러 번 던지는 거만 독립인 거야. 동전을 3번 던지면 그 3번끼리 독립인 거고 2번 던지면 그 2번 던지는 거가 독립이라고. 그러면 일단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부터 구해야 돼. 주사위에서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야. 맞아요? 2분의 1 하면 동전은 3번 던질 수 있는데 그 3번 중에서 앞면이 2번 나와야 된대. 곱하기 3C2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앞면이 2번 나오고 뒷면이 1번 나올 확률. 이게 홀수 다음 3번 중 2번이 앞면일 확률이야. 이번엔 짝수 다음 2번 중 2번이 앞면일 확률을 구할 건데 주사위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곱하기 2번 중에 2번 앞면이 나오면 돼. 그래서 이 두 개를 서로 더해주면 된다. 계산은 너희들의 목. 그래서 16분의 5. 안 어렵죠? 자, 이렇게 하면 조건부 확률도 끝났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확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조건부 확률이 중간고사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로 이제 시험에 갈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네가 보게 되는 중간고사에서는 경우의 수와 확률이 주 무대가 된다면 너네가 보는 기말고사에서는 통계가 주 무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에 이제 7단원에 배우는 이 확률 분포는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경우의 수나 확률은 사고력이 중요해요. 생각을 얼마나 빠릿빠릿하고 정확하고 창의적이게 하느냐. 생각을 너네가 졸라 창의적이게 해. 그러면은 졸라 쉽게 푸는 거고, 그리고 생각을 좀 창의적이게 하지 못해. 그러면은 뱅뱅 돌아가서 풀고 결국엔 틀리는 거야. 이게 경우의 수랑 확률 문제라고. 근데 통계는 지금 이제 7단원 시작하게 되는 이 통계는 산수예요. 산수. 내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수학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얘기해주긴 싫지만 문제 유형에 따다다다닥 정해져 있고 너는 그 유형에 맞는 풀이 방법만 몸에 익히면 절대 틀릴 일이 없어요. 그러면 통계는 당연히 100점이어야겠네? 통계는 당연히 100점이어야 된다고. 그런데 왜 100점이 안 나오느냐? 통계가 뭐가 기냐면 지문이 졸라 길어. 지문이 길다고. 이게 수학 문제 푸는 애들이 지문이 길잖아? 그럼 눈이 풀리기 시작해. 지문을 읽으면서 눈이 풀린다고. 그래서 통계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지문을 길게 줘요. 지문을 굉장히 길게 줍니다. 그래서 그 지문을 빨리빨리 읽고 니네가 배우게 되는 여러가지 유형의 문제들 중에서 한 유형을 한 6가지에서 8가지 정도 배울 거예요. 통계는 다 통틀어서 지금 이 7단원부터 시작해서 이 끝까지 너네가 문제를 풀게 되는 유형이 한 8가지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것만 몸에 익히면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중에 뭐냐 이게 는 글을 보고 파악해야 돼.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이 잘해요. 변수와 확률 분포입니다. 자, 확률 변수라 하면 어떤 시행에서 시행을 했을 때 나오게 되는 값을 우리가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케이? 그것을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함수로 나타낼 때 우리는 p, x가 x1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x가 x1 확률. 아시겠지?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간단해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 6이죠. 이게 바로 확률 변수입니다. 동전을 던진다라고 하면 동전에서 확률 변수는 앞, 뒤. 이런 것들을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px는 3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이 나올 확률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지? 그래서 이 새끼를 뭐라고 풀 수 있냐면은 이제 6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이제 확률 변수에 대한 표현입니다. 확률 분포라 하면 x가 갖는 값과 이 x가 가질 확률의 대응관계를 확률 분포다 라고 얘기를 해요. x가 가질 값과 x가 가지게 될 확률의 대응관계를 확률 분포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개념 어프로치 보도록 할게요. 개념 어프로치 보면은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을 h, 뒷면을 t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 나올 수 있는 거는 앞, 뒤, 앞, 뒤예요. 그랬을 때 동전이 나오는 앞면에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자면 그 x가 될 수 있는 수는 앞면이 아예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빵부터 앞면이 하나만 나올 수 있으니까 1, 앞면이 둘 다 나올 수 있으니까 2까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률로서 나타낸다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동전을 2번 던졌을 때 앞면에 나오는 횟수, 동전을 2번 던졌을 때 앞면에 나오는 횟수, x가 될 수 있는 값은 0과 1과 2가 있는 거고, 이 0과 1과 2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은 4분의 1과 2분의 1과 4분의 1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4번 중에 1번이 0이고 4번 중에 1번이 2고 4번 중에 2번이 1이니까 확률로 따지면은 2분의 1과 4분의 1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대응관계를 표로 나타나게 된다면 x, p 이렇게 적어놓고 x가 될 수 있는 0, x가 될 수 있는 1, x가 될 수 있는 2를 적어놓고 그때 0일 확률 4분의 1, 1일 확률 2분의 1, 2일 확률 4분의 1이다라고 적어주면 끝인겨. 알겠죠? 이때 이 표를 뭐라고 불러? 이 표를 간단히 한 것을 우리가 확률 분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확률 분포 표라고 불러요. 자, 개념 체크 보도록 하면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구하시오. 두 주사위의 눈금의 하기 때문에 2부터 시작해서 12까지를 찾아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갑니다. 이산 확률 변수와 확률 질량 함수. 자, 이산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 이산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세는 게. 알겠니? 세는 게 가능한 상황을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해요. 그러면 세는 게 불가능한 확률 변수도 있겠네? 자, 얘들아, 확률 변수에는 두 가지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와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 뒤에 가서 이제 연속 확률 변수를 배우게 될 텐데, 이산 확률 변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셀 수 있는 것을 이산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개, 두 개, 세 개. 아니면 아까 주사위 던졌을 때 두 눈금의 합. 2, 3, 4, 5 해가지고 12까지. 이게 아무리 많더라도, 막 10,000개, 1000개가 되더라도, 일단 셀 수 있으면 이산 확률 변수예요. 셀 수 없는 건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셀 수 없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냐면, 시간이 있죠, 시간.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뭐, 영어에서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셀 수 있는 거에서는 뭐, 셀 수 없는 거에서는 뭐 해가지고 구분 지어가지고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영어 시간에. 근데 거기서 이제, 영어에서도 시간을 셀 수 없는 걸로 취급하는지는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수학에서 시간은 셀 수 없는 거 취급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를 셀 수 있을 때 우린 이산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률 질량 함수란 무엇이냐?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에 대응하는 확률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을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지? 자, 예를 들어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x1, x2, x3, x4라고 해가지고 네 가지의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그에 따라서 px1이 어떤 값을 가지게 될 거고, x2가 일어날 확률도 어떤 값을 가지게 될 거고, px3도 어떤 값을 가지고, px4도 어떤 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그치? x1이라는 이산 확률 변수가 일어날 확률, x2가 일어날 확률, x3가 일어날 확률, x4가 일어날 확률이 각각의 값을 가질 거라고. 이게 마치 함수와 같다 하여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부르고요. 이 확률 질량 함수는 보통 너네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곡선이나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고 점이나 막대기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x1, x2, x3, x4라고 얘기를 했을 때 x1일 확률, px1이 한 이 정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막대기 그어주면 돼요. 막대 그래프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또는 점만 찍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도도 찍어서 얘가 px1의 확률이다라고 해주면 돼요. px2는 뭐 한 여기쯤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불연속적인, 왜냐면 이산 확률이라고 하면 자연수나 셀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셀 수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연속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적 1 외웠으니까 불연속이다라고 하는 게 뜻하는 게 뭔지는 알 거 아니야. 그쵸? 불연속적인 그래프가 생기게 됩니다. 점이나 막대기 형태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절대 사용 안 해요. 근데 시험 보러 가서 절대 이 그래프 사용 안 해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럼 니네 뭘 사용하느냐? 표를 사용해요. 표. 알겠죠? 그래서 x, p 적어놓고 여기 x1, x2, x3, x4 적고요. 여기에 그에 해당하는 확률들을 구해서 여기다가 적어주는 이 표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표 가지고 문제 풀지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 풀지 않습니다. 왜? 불연속이잖아. 불연속인 그래프 재미가 없잖아. 알겠지? 우리는 지금 이산 확률 변수를 배우니까 불연속인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뒤에 가서 우리가 뭐 배운다 했냐면 연속 확률 변수 배운다 했죠? 연속 확률 변수는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실제로 풉니다. 알겠지? 너네들 다음 세대가 되면 통계가 엄청나게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세대에 추가가 된 게 하나 있는데, 이례적으로 추가가 된 게 하나 있는데, 그 추가가 된 게 뭐냐면 이 통계랑 보시다시피 확률 변수 x1, x2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 표를 만들고 이 표에 따른 이 막대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래프를 가지고는 문제를 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하면 되겠고요. 자, 한 개 동전을 3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다라고 한대요. 아, 여러분들 이 이산 확률 변수 문제에서는 이산 확률 변수 x가 뭔지 이 집합 안에 들어갈 숫자를 최대한 빨리 찾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최대한 빨리 찾읍시다. 자, 내가 앞면을 H라고 하고 뒷면을 T라고 할게요.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진다면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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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앞면, 그 다음에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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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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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뒷면, 뒷면, 뒷면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왜 이걸 세 줄에 걸쳐서 적었냐?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한대. X가 뭔지 최대한 빨리 파악해. 알겠어? X가 뭔지 문제를 읽어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앞면에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한대. 그러면 여기에서는 X가 3인 거고, 여기에서는 X가 2인 거고, 여기선 X가 1인 거고, 여기선 X가 0인 거야.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0, 1, 2, 3이야. 알겠지?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확률 분포 표로 나타내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X와 그에 따른 확률 P입니다. X가 0, 1, 2, 3 이다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른 확률 P를 보도록 하시면, 자, 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8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한 가지 경우의 수로 3이 나오잖아요. 그 확률은 8분의 1. 8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3가지 경우의 수로 1이 나오니까 1이 나올 확률은 8분의 3. 마찬가지로 2가 나올 확률도 8분의 3, 3이 나올 확률은 8분의 1. 그 합이, 모든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의 합이 1이 되는 거 반드시 확인하세요. 확률의 합은 반드시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표를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페이지에서는. 자, 넘어갑니다. 56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56번 보시면, 자, 10개의 제품 중에서 불량품이 3개가 있대요. 이 중에서 3개를 택할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지. 그러면 자, 빨리 파악해. X는 뭐야? 불량품의 개수야. 맞아? 10개 중에 3개 들어있는데 3개 뽑을 거지.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숫자들은 뭐야? 하나도 안 나올 수 있어. 맞아? 10개 중에 3개는 불량이고 7개는 정상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3개의 장난감을 꺼낼 때 그때 거기에서 불량품은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1개만 있을 수도 있고 2개만 있을 수도 있고, 진짜 운 나쁘면 불량품 3개만 다 뽑을 수도 있지. 불량품 3개 들었으니까 불량품 3개 뽑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때 확률질량 함수를 구하시오. X의 확률질량 함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으면 이거를 이제 그에 따른 확률을 표현할 수 있는 함수식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P, X가 X1 확률은, 봐봐라. P, X가 X1 확률은, 자, 10개 중에서, 이게 뭐야? X가 뭐야? 불량품의 개수잖아. 이게 불량품의 개수라고. 불량품 수. 그러니까 불량품 수가 1개,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기 오른쪽에 만들어야 되는 함수에 0을 대입하면 불량품이 0개가 될 확률이 나오고, 1을 대입하면 불량품이 1개가 될 확률이 나오고, 2를 대입하거나 3을 대입하면 불량품이 2개가 나오거나 3개가 나올 확률이 나오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내면 돼요. 함수의 확률이랑 똑같아. 자, 10개 중에 3개 뽑을 건데, 불량품 3개 중에 X개를 뽑고, 나머지 정상 제품 7개 중에 불량품 뽑은 걸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3 빼기 X개를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나요? 이게 함수예요. X에다가 0을 대입하잖아? 그러면은 뭐가 나와? P, X든 0이 나와. 그래서 뭐가 돼? 10개 중에 3개 뽑을 건데, 불량품 중에선 안 뽑고, 정상 제품 중에 3개 뽑을 확률이 나온다고. 신기하죠?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잖아? 그러면 불량품을 1개 뽑을 확률이니까 10개 장난감 중에 3개 뽑을 건데, 불량품 중에 1개 뽑고 불량품이 아닌 것 중에 2개 뽑을 확률이 나와요. 함수,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함수로 이걸 다 구할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지?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뭐 하래? 확률 분포 표를 나타내래. 그러면 X, P라고 적어 놓고 0개, 1개, 2개, 3개에 대해서 표를 한번 채워볼게요. 아까 여기 채웠던 거가 똑같습니다. 10개 중에 3개 뽑을 건데 불량품은 0개 뽑고 정상을 3개 뽑죠. 10개 중에 3개 뽑을 건데 불량품을 1개 뽑고 정상을 2개 뽑고, 10개 중에 3개 뽑을 건데 불량품을 2개 뽑고 정상을 1개 뽑고, 10개 중에 3개 뽑을 건데 불량품을 3개 뽑고 정상을 안 뽑으면 되죠. 실제로 너네가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더하잖아? 그럼 그 합이 1이 돼요. 실제로. 계산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그 합이 1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확률 질량 함수 선생님 그렇다면 꼭 만들 수 있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좀 애매해요. 확률 질량 함수 못 만들어도 이 표는 채울 수 있잖아요.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너희들한테 함수 가지고 풀지 않는다 그랬어요. 표 가지고 푼다 그랬지.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를 꼭 이 x가 들어가 있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만 표를 채울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걸 안 구했어도 우리 표 채울 수 있어요. 10개 중에 3개 뽑을 건데 몇 개 나오고 동시에. 그쵸? 확률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니까. 자,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을 보도록 하시면 x가 확률 변수 xi를 가질 때 그 확률을 pi다라고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풀고 여기서 이제 0을 가질 확률이니까 이 새끼를 p0라고 하자는 거고 1을 가질 확률이니까 p1, 여긴 p2, 여기를 p3라고 하자는 그냥 이런 표현의 약속이야. 알겠죠? 자, 얘를 pi다라고 하재요. 그때 다음이 성립한대. 무슨 얘기냐? pi, 어떤 확률 하나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대. 이건 중딩 때 배우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모든 확률을 다 더한 거. 시그마 뒤에다 갖다 놨죠? 모든 확률을 다 더한 건 항상 1이래. 그거는 이 표의 합이 항상 1이다라고 하는 걸로 앞에 설명했던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xi보다 x가 크거나 같고 xj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뭐 시그마 k는 i부터 j까지 px는 x k일 확률과 같고 막 이렇게 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x1, x2부터 이렇게 가가지고 x100까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에서 너희들한테 x가 6보다 크거나 같고 45보다 작거나 같을 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px가 6일 확률 더하기 px가 7일 확률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px가 45일 확률로 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냥 똑같은 이 얘기예요. x가 45보다 6보다 크거나 같고 45보다 작거나 같은 이라고 얘기했으면 아유씨 여기에 1, 2, 3, 100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6보다 크거나 같고 4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x가 6일 확률 더하기 7일 확률 더하기 땡땡땡 45일 확률과 같다는 거고 이걸 시그마로 표현을 했을 때 시그마 k는 6부터 45까지 px는 k라고 놓을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냥 장 노가다로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밑에 내려가서 개념 체크 한번 볼게요. 상수 a의 값을 구하래요. 상수 a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는 모든 확률을 더했을 때 1이 된다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6분의 1은 1이어야 되지. 예로부터 a를 구하면 a는 3분의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 a 자리에 3분의 1을 적을게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x가 1일 확률 또는 x가 3일 확률이래. 1이거나 3일 확률은 x가 1일 확률 더하기 x가 3일 확률과 같죠. x가 1일 확률은 3분의 1이고 더하기 x가 3일 확률은 6분의 1이니까 계산해주면 2분의 1이다 라고 구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을 확률은 뭐랑 똑같다라고 할 수 있냐면 x가 0일 확률 더하기 x가 1일 확률이죠. 맞나요? 그래서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다라고 해서 이 새끼도 2분의 1이다라고 풀어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이상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 변수 x에 대해서만 봐주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5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줬어요? 1, 2, 3, 4, 5라고 줬어요. 1, 2, 3, 4, 5. 그러면 우리가 만들자. x, p. x가 될 수 있는 숫자가 1, 2, 3, 4, 5예요. 맞나요? 그러면은 자, 그때 확률 질량 함수가 k분의 x이기 때문에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자, x가 1일 확률은 요 x자리에 1을 대입한 것과 같죠. 그러니까 k분의 1이고요. x가 2일 확률은 k분의 2고요. x가 3일 확률은 k분의 3이고 4일 확률은 k분의 4고 5일 확률은 k분의 5인데 여기 있는 걸 다 더하면 1이 돼야 돼. 다 더하면 k분의 15가 되거든. k분의 15가 1이기 위해서는 k는 15다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1번 문제 k는 15다라고 구했습니다. 자, k가 15라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새끼가 뭐가 되냐면 이 새끼는 15분의 1, 15분의 2, 15분의 3, 15분의 4, 15분의 5가 돼요.
자, 2번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x가 2에서 4 사이인데 그럼 2일 때, 3일 때, 4일 때 보란 얘기죠. px가 2일 때 더하기 px가 3일 때 더하기 px가 4일 때 세 가지 경우로 보라는 겁니다. 자, x가 2일 때의 확률은 15분의 2고요. 더하기 3일 때의 확률은 15분의 3이고요. 더하기 4일 때의 확률은 15분의 3입니다. 그래서 15분의 9다라고 구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너무 쉬워요, 이거. 자, 넘어갑니다. 58번. 자,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 중에서,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 중에서 학생을 3명을 뽑을 거래요. 7명 중에 3명 뽑는 사건이죠. 거기에서 남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자, 그럼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수. 일단 확률 변수 x가 뜻하는 건 남학생의 수예요.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수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렇게 적혀있는 그룹에서 3명을 뽑을 때 남학생이 안 뽑힐 수 있어요. 남학생이 1명 뽑히거나 2명 뽑히거나 3명까지 뽑힐 수 있죠. 이거를 찾아주는 게 1바야. 알겠지? 무조건 이걸 찾으세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해줘야 돼?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으래. 함수 만들기 싫은데 그럼 일단 표 먼저 만들고 함수 만들게. 내가 이번엔 표 먼저 만드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표 먼저 만들고 함수 만들어 볼게요. 자, x, p. 자, x가 될 수 있는 수는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이 있습니다. 합이 1이 돼야겠죠. 그러면 0, 한 명도, 이건 남학생이 한 명도 안 뽑힌다는 것을 의미하죠. 총 7명의 학생 중 3명을 뽑을 건데 남학생은 뽑으면 안 돼요. 남학생은 뽑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남학생 4명 중에선 빵명을 뽑음과 동시에 여학생 3명 중에선 3명을 뽑을 확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학생이 1명 뽑힐 확률이에요. 7명의 학생 중 3명을 뽑을 건데 남학생 4명 중에 1명이 뽑히고 동시에 여학생 3명 중에 2명 뽑으면 되죠. 확률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학생 2명 뽑힐 확률은 7명 중에 3명을 뽑을 건데 남학생 4명 중에 2명 뽑고 여학생 3명 중에 1명 뽑으면 됩니다. 남학생 3명 뽑힐 확률은 7명 중 3명 뽑을 건데 남학생 4명 중 3명 뽑고 여학생 3명 중 빵명을 뽑으면 돼요. 이제 얘 가지고 표 만들었죠? 얘 가지고 확률 질량 함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p x가 x1 확률은 7명 중 3명을 뽑을 건데 4명 중 x명을 뽑고 3명 중 3 빼기 x명을 뽑는 경우가 많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인데 얘는 p x가 1일 확률 더하기 p x가 2일 확률 더하기 p x가 3일 확률을 이거를 3개를 다 더해주면 돼요. 근데 그러기가 싫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 수 있어? 이 새끼를 1 빼기 p x가 0일 확률로도 구할 수 있죠. 맞아요? 이거 3개를 다 더하느니 이거 하나를 구해서 1에서 빼겠다 이거야. 알겠죠? 그렇게 해서 확률 구해주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죠?